120년 만에 인천과 서울을 잇는 광역철도인 제2경인선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광역교통망 확대,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전환도 내 공약처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지방의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 TF팀을 바로 가동시키겠습니다. 정책위원회와 지방선거 TF팀에서 지선과 대선 공약을 발굴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이기는 인천민주당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열세 지역에 승리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중가몽이나 동리울 같은 인천의 열세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민주당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당위원장과 지방의원, 인천의 모든 국회의원과 당의 지도부가 참여해 취약지역의 민원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1의원 2직능 책임제를 인천시당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민주당의 본진입니다. 인천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배출한 인천의 민주당의 본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총선에서 온갖 정치적인 탄압과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인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우리의 역할도 더 커졌습니다. 인천의 승리는 단순한 인천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정권교체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민주당 인천시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아들인 저 맹성규가 그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은 벼슬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국민과 당원께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내야 하는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맹성규는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적 이익이나 더 좋은 자리를 탐하지도 않고 우리라고 생각하는 일은 바로잡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변화의 핵심의 가치는 국민이며 당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당원의 중심의 정치, 이기는 민주당, 저 맹성규는 한다면 꼭 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원의 인천시당위원장 출마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가는데요.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성함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고일보 백승재인데요. 여기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내용을 내놓으셨는데 이제 그 중에 궁금한 게 이 지역 정치에서는 그동안 여기 이제 언급하신 지방 의원들이 지역 위원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제기됐던 그런 이제 문제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실행하실지. 예, 아마 저희 지역에 있는 시구위원들은 제가 계속 지난 정치를 하면서 얘기해왔던 거라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정 활동을 했던 그 성과물을 분리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어느 정도 발의했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민원 처리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의정 활동의 출석률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저희 지역구에는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다 정리해놨는데 이걸 거꾸로 시구위원들이 불편해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만들어서 제도화하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 시구위원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당 위원장이 되면 객관적인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제안을 할 거고요. 만약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제 남동갑에서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지난 지방선거 제가 공천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상당 부분이 부족한 것도 많고 아닌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니 열심히 활동했으면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네, 인천일보 이찬호 기자입니다. 요번에 맡게 되시면 지방선거 총괄 지휘하시는 자리가 됐는데 여기 내용에는 TF팀도 강화하겠다 지방선거 이런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예, 당연히 저희가 지방선거에서는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서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굉장히 열세 지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당에서 중점 지원을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성과를 확실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일보 김재희 기자인데요. 시당위원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어머님, 그렇게 되면 인천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생각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면 될까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요? 지금은 관심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아마 이제 유능하고 더 이제 그 적합한 분을 찾아서 아마 저희가 이제 정권 시정도 당연히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더 유능하고 더 적합한 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최태용 기자인데요.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토위원장 하고 계신데 작은 자리가 아니죠. 시당위원장도 아까 나왔던 질문처럼 다음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작은 자리가 아닌데 두 가지를 병행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실 시당위원장 두 번째 경선인데 두 번째 경선에 임하시는 각오. 제가 시당위원장에 제수하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경선을 해서 다시 도전하려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어차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 당원들께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아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위원장을 맡고 나서 이게 과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중앙에서 맡고 있는 자리와 그리고 시당위원장을 맡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좀 내줄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국토위원장을 맡고 나서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전국에 있는 민원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옵니다. 민원 제기가 들어오는데요. 그 민원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보완해야 될 그런 상황의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하고 시당위원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인천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 자리에 어떤 이제 탐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바랬다면 저는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반드시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당도 회의를 제가 정례화할 생각입니다. 제가 내세우는 정치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가도록 할 거고요. 인천시당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분만 질문 받고 시간관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인데요. 오늘 출마 선언문 보면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언급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시당위원장을 뽑는 선거인데 뭔가 좀 중앙에 치중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상대 후보 쪽에서도 이제 그 지역의 적임자는 나다. 인천 시당위원장은 지역에서 정치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중앙과 호흡을 맞춰서 정치를 해야 하고, 저는
지난 총선을 통해서 그 이재명 대표는 정치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 경선을 포함을 해서 당을 다시 한번 이끌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지도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천시당도 중앙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그리고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SK 브로드밴드 인상방송의 김지영입니다. 의원님이 이제 시당위원장이 되신다면 기존 민주당 인천시당과 다른 어떤 새로운 가치를 딱 하나만 좀 꼽으신다면 참여하고 소통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동안에 가장 아쉽게 느꼈던 것이 슬로건에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거만 끝나면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저는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래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출마한 후보 백년당원 고남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부가 설명드리면 저희 당에서 백년당원은 2009년부터 당원을 계속 유치하고 이런 분들을 심사에 의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저는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저의 어떤 직책보다도 명예로운 직책이다. 백년당원하고 싶습니다. 우선 출마 선언을 낭독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들 여러분, 탄핵함으로써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국민 모두에게 참담함과 우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께서는 우리 민주당에게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수권정당 민주당. 저 고남석은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의 선봉대 자랑스러운 민주당 인천시당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고남석이어야 할까? 우리가 굳이 원외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장은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위한 전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근 시당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인천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1.8%포인트 이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국에서는 0.7%포인트 졌습니다. 인천에서 5%포인트 이상 이겨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200여 이상 국회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원장까지 맡은 분께서 인천시당 위원장을 하신다면 인정을 떠나 물리적으로 시당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당을 강한 전투조직, 유능한 지방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365일 일하는 인천시당 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원내가 원팀이 되고 야권 세력을 아우르는 인천시당을 만들 수 있게 30년간 인천 험지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고남석이 해내겠습니다. 둘째, 관료력이 아닌 야전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당위원장은 2년 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뼈아프게 시장과 군수, 구청장 18명을 국민의힘에 내줬습니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혜를 찾는 일이 부족했습니다. 지혜와 가슴이 따뜻해야 하는 8년의 지방자치단체 운영 경험을 통해 체득했습니다. 저 고남석이 책상머리 관료가 아닌 야전형 일꾼이 되어 시당을 신뢰하는 조직으로 이끌겠습니다. 뿔뿔이 정치학교를 운영하여 청년 정치 활동가들을 육성하고 여성 정치학교를 개설하여 여성 당원들을 당내 핵심 일꾼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또 실버자를 열어 당에 오랫동안 헌신하신 고문 당원님들을 확실하게 예우하겠습니다. 셋째, 말로 하는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진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모바일 정당 플랫폼을 시당에 도입하여 주요 정책의 온라인 당원 투표, 시당 예산 결산 공개 및 당원 참여 예산 제도 도입, 지방정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 인천 분원을 설치하여 미래 인천의 설계, 그것을 견인하는 정책 정당의 선도주자 인천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이재명 동지와 함께한 14년의 여정이 저 고남석을 증명합니다. 2010년 자치단체장 모임 문민간 클럽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표와 저의 인연은 2016년 이재명 대표가 첫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진정한 정치적 동지로 발전했습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해 개항을 출마해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과 함께 촉구하였습니다. 대세에 탄생하는 10년이 아닌 14년 세월이 증명해주는 이재명의 동지 고남석 당원 동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학생 노동운동 15년, 지방 분권 30년, 사랑하는 인천과 함께 온 열정과 헌신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365일 일하는 인천시당 지방선거를 넘어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년당원 인천시당위원장 후보 오남석.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선 기간이 짧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선거운동할 시간도 짧다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체력차도 있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간 소장님은 이제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었잖아요. 시당위원장 하시게 되면 중간 지방선거 전에 사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양성님이 헤비급이 좀 믿음이지 체력적으로는 오늘 말씀하셨던 경선 기간이 짧고 또 아무래도 현역이시고 그동안 활동의 범위가 연수에 국한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저의 삶을 보면 제가 1995년에 재야운동을 민주운동을 중단하고 그때 선배와 함께 인천 시의원 37회 인천 시의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시의원을 거치면서 적어도 인천시에 관계된 제 사업과 또 우리 당원들과의 접촉에 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었고요. 또 인천 항만공사를 거치면서 이 바다를 해양 중심의 도시, 적어도 제가 항만공사 감사하면서 지금의 이 송도 신안과 또 크루즈부드, 사실 저 크루즈부드는 대북한과 남포에 가서 이제 의향서까지 체결했는데 남포와 중국 텐지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골든 피스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이 적어도 황해의 주도적인 크루즈 라인을 형성하는 그 시기를 앞당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맥과 또 인천 출신으로서 지난 기간 동안에 학교 가는 거 이외에는 여기서 오롯이 함께 주민과 호흡하고 또 당원분들과 호흡하고 또 뽑히는 리더들과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대한 것은 시간 연장을 하는데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선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원래 이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권으로부터 이렇게 상륙을 진행해서 마지막에 수도권이 이제 진행하고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는 게 원래 관례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불리는 며칠 상관으로 대원분들이나 당원분들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연장을 하고 사퇴해야 되느냐. 제가 이번 시간 연장을 나온 일에 가면 매우 위기의식과 적어도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마지막 봉사이자 이제 그 위기를 꼭 돌파시켜야 되는 제 경험들이 도움이 된다면 모든 걸 다 마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사위원장이 돼서 사퇴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사위원장이 되시면 원외 위원장 계시는데 원외위원장 되시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어떤 걸로 보시고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일단 거꾸로 이제 원내에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맡아봤잖아요. 그래서 그 원외에서 맡았던 사례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위원장이라든가 또 지금 맡고 계신 분도 있고 그때 그러면은 원외여서 더 잘하고 원내여서 더 못했나 보면 그거는 크게 그렇게 위험률이니까 또 장애율로 잘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단점으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원내에 있으면 중앙당이나 국회가 이런 소통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형태로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가면 이게 처리 이런 부분에서 무게감이 아무래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정기회가 100일입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2, 4, 6, 8로 해서 짝수달에 진행해서 되게 30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못해도 20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거기에 이제 위원장이 되는 걸 맡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단순히 시당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거나 회의를 주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화시키는데 그 능력과 상관없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좀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거꾸로 원래는 그걸 뒤집어서 본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선 365일 이 시당으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과 또 중앙당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실험적 경험이나 검증을 스스로가 찾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직접적인 현장의 참여와 사색의 깊이를 높이 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만들어내고 창의적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같이 지금 12분이 부처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보다 중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시당에서 플랫폼의 형식으로 충분히 이쪽의 의사를 전달하고 함께 연결한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장점은 장점대로 또 단점은 단점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님요. 그 뭐 원내 원외 뭐 이 얘기는 계속 하셨는데 그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 지금 현재 인천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원내 이제 지역위원장 12명을 어쨌든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외 위원장이 좀 가능할 거냐라고 보는 좀 우려의 시각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정치를 하셨는데 오히려 상대 후보 쪽에서는 나는 이제 3선만 하고 그만두겠다. 그리고 이제 정치 신인에게 물려주겠다. 어떤 이러한 좀 요즘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이 목소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좀 고민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는 내놓은 의원님의 그런 내려놓는 문제성 그리고 새로운 물결이 우리 민당에 불어올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작업들은 매우 중요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오랜 시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무덤덤해진 무기력, 무감각해진 태도 그리고 안일한 태도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느 직위나 이런 부분들이 독점되거나 또 지속적으로 오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을 전개해 나가는 그 과정이 오래되기 때문에 올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얼마나 자신이 가진 사고가 액티브하고 또 얼마나 진취적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려고 하는가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원외가 가지는 이제 그런 한계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신동근 위원장이 원외로 있을 때 지방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개 보면 이 시당에서 뭔가 결정권을 다 갖고 진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당은 지역위원회와 긴밀한 소통 속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든가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개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를 시당위원장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현역이 가진 이해관계를 오히려 시당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중간자적 역할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원회가 더 나올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장단점이라고 해가지고 꼭 어느 것이 더 옳은 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으나 거꾸로 원회이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다.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동안 경험했던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오랜만에 기자분들이 어떤 인터뷰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시장위원장 입주 비용이 3,500만 원이잖아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참 제 재산의 10분의 1이 됩니다. 솔직히 남들은 구청장도 두 번 하고 시의원도 하고 항목으로 감사도 해서
뭐 꾸역꾸역 모았으면 꽤 재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재산 신고한 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집이 없습니다. 사실 돈으로 따지면 제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 슬픈 이야기를 하면 저도 사실 그때는 좀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좀 아픈데 제부가 얼마 전에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림프절인데 보험을 하나 들었나 봐요. 보험 한 게 있는데 내 사정을 듣더니 우리 몰래 그냥 돈을 갖다 놨어. 그래서 적어도 제부가 믿는 것은 적어도 인천에 대한 사랑과 적어도 어려운 시기부터 집사람과 함께 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방자치를 통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소신에 왔던 30년의 마지막 여정이 적어도 인천시장에 돈 때문에 꺾여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제 좀 그 앞으로 이제 힘든데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질 생각은 없고요. 다만 내가 힘들었다. 근데 그만큼 간절했다. 이 자리가 어떤 지위로서 탐난다기보다 정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탄핵으로 가는 그 길목이 전 누구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이로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 민족이 전쟁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작품의 상황, 그리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또 한 번의 탄핵의 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참첩,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면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최상병의 어머니가 갖는 그런 고통들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이 과정은 반드시 끊어져야 되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이라면 기꺼이 맡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저도 그런 변화를 통해서 원의 이유도 시당위원장을 잘 해낼 수 있고, 그것이 역할 분담으로서 오히려 시스템으로도 더 좋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꼭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없으실까요? 우리 당은 정말 100년 정당으로 저는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인재와 또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항상 바뀌어야 되고 변화하지 않으면 고이면 그 내부의 모순과 항상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저희 인천시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안고 있는,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더 포용하고 더 화합하고 통합해서 더 넓게 가야 될 길을 함께 못 가고 있는 지역의 여러 동지들, 전세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 악취 속에서 행정적 절차와 정책의 밑으로 다양한 형태의 악취와 여러 가지 소각장 문제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이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민주당에 끌어안기 위해서도 보다 더 많이 민주제야제과 더 통합된 형태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당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받고 그 심판을 부정을 전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기로에 있다. 그런 점에서 자그마한 역할이라도 함께 꼭 헤쳐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